안녕하세요. 6조 발표를 맡은 홍지서입니다. 저희가 선택한 경진대회인 전력 사용량 예측 경진대회에 대한 팀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경진대회 소개, EDA, 베이스라인 모델, 성능 개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진대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조가 선택한 경진대회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최한 전력 사용량 예측 AI 경진대회고, 해당 경진대회에서는 건물 특징 정보와 100개의 건물들의 기온, 강수량, 풍속 등의 데이터, 그리고 전력 사용량을 포함한 정보를 바탕으로 100개의 건물들의 일정 기간 동안의 전력 사용량을 예측하는 알고리즘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SMAP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저희가 진행한 EDA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테이블은 각각 트레인, 테스트, 빌딩, 인포 데이터입니다. 빌딩 인포 테이블은 트레인 데이터의 피처인 건물 번호별 건물 정보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피처 요약표를 생성하여 데이터 타입, 결제시 개수, 고객화 개수 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특히 강수량 1조, 1사에서 많은 결칙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근데 강수량과 1조, 1사는 비가 오지 않는 날이거나 밤일 경우 측정이 안 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모든 결칙지를 0으로 채우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혹시 모를 오류에 대비하여 컬럼명을 모두 영어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데이트 타임을 피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요일, 달, 일, 시, 분 이렇게 나누어 특징을 세분화하였고 빌딩 정보 데이터를 건물 번호 기준으로 테스트와 트레인 데이터와 각각 통합을 진행하였습니다. 일평균 소비 전력과 시간당 평균 소비 전력을 전체 시간에서 시간 흐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중간중간에 데이터가 작은 부분이 규칙적으로 있는데 이 기간은 주말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도, 년, 월 등 시간대에 따른 전력 사용량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연도는 고유값이 1이므로 연도 피처는 제거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 먼스 피처에서는 7, 8이 한여름이므로 전력 사용량이 높게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아워 피처에서는 밤보다는 낮 시간대가 전력 사용량이 높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위크데이 피처에서는 5, 6에 해당하는 값인 주말보다 나머지 평일의 전력 사용량이 높은 것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날씨에 따른 전력 사용량 분포를 살펴보았습니다. 온도에서는 높을수록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피처들에서는 유의미한 연관성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건물 번호별 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면적과 유형별로 전력 사용량 분포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연면적과 냉방면적 피처에 대한 분포 그래프에서는 육안으로 보아도 비슷한 그래프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관 개수가 높을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이후 히트맵을 그려보며 수치로서 다시 파악해볼 생각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유형 피처에서는 학교와 데이터 센터가 전력 사용량이 많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처 간 상관관계 히트맵을 그려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상관계수가 높았던 피처쌍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각각의 피처쌍에서 피처 하나를 제거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베이스라인 모델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저희가 사용한 모델은 랜덤 포레스트고 데이터 경진대회 공지글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피처 엔지니어링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테스트와 트레인 데이터를 합친 후에 진행하였으며 EDA 과정에서 판단한 것을 토대로 결측시를 0으로 바꾸고 상관관계가 높은 피처를 제거를 하였고 그리고 명목형 피처인 빌딩 타입에 대해 원활 인코딩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피처 엔지니어링을 한 데이터를 통해 학습을 진행하였고 SMAP 점수가 12.42로 나왔으며 752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능 개선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델을 자체를 바꿔 성능 개선을 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모델 두 개는 XG 부스트와 라이트GBM입니다. 여기서는 추가적인 데이터 피처 엔지니어링을 진행하진 않았고 데이터 정교화를 통해 모델 생성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습을 진행하였고 이 모델을 토대로 나온 점수는 8.7점 그리고 7.6점으로 향상된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의 성능 개선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성능 개선 단계에서는 피처 엔지니어링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제공된 데이터가 제공된 기간 동안 공휴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단순하게 주말과 평균을 나누면 이 공휴일이라는 예외 상황이 생기므로 공휴일에 대한 피처를 따로 추가하여 구별을 하였습니다. 또한 EDA에서 염두에 두었던 전력 사용량이 불쾌 지수와 체감 온도와의 관계가 높다고 저희가 예측을 해봤는데 이 예측에 따라 저희가 추가 피처를 생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에 피처 엔지니어링을 토대로 앞서 다뤄봤던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다시 학습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평가를 진행하였고 추가적인 피처 엔지니어링을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스라인 모델에서 12.42점의 결과를 얻었는데 최종 성능 개선된 랜덤 포레스트 모델에서 6.87의 결과를 얻어 최종적으로 326위로 순위 상승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